안녕하세요. 에이블 부대표 이시웅입니다. 오늘은 에이블 온라인 프로그램인 그 스마트 LMS 프로그램을 100%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이제는 에이블 온라인 프로그램만 사용하시는 스탠다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그 맞춤형 수업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이 학원에서 원래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뭐 강의형 수업이 됐던 개별 맞춤형 수업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게 에이블을 도입해서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들이 보통 못하는 게 일반적으로 원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보여주는 거, 상품화 시키는 것들을 잘 이제는 신경을 못 쓰신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에이블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배우긴 했지만 뭔가 생각이 멈추거나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에이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할게요. 어머님들한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교육 상품을 철저하게 상품화시켜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장님, 아이들이 놓치고 갈 만한 부분들을 갖다가 에이블을 통해서 사고 멈춤 지점을 잡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에이블 LMS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는 거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1. 뭐부터 하셔야 되냐? 아이들 진도 관리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형 학원이든 개별 맞춤형 학원이든 아이들의 진도 관리는 필수잖아요. 학부모랑 약속이 된 그 진도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내를 드리고자 제가 PT 화면으로 조금 화면을 전환을 시켜 볼게요. 자, 이거는 보이시는 화면이 에이블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진도 관리를 하실 때 일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인증번호 창을 띄우시고요. 저희 인증번호 창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키워볼까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분리되어 있죠? 네. 선생님 인증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학생 인증번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린 여기다가 아예 진도 설정부터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것부터 배울 거니까 선생님 인증번호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제가 테스트 아이디에 대한 인증번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인증번호를 넣으면 당연히 여기 티처라고 뜰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기본 교육 영상 링크를 보고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로그인을 이렇게 해주면 혹시 이제 이거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 교육 영상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스마트 LMS 이 교육 영상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다 로그인이나 뭐 나머지 기능들 다 활용할 수 있으세요. 자, 이제는 선생님 창으로 로그인을 하면 선생님한테 배정되어 있는 반이 보일 거고요. 그 반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학생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 박서혜라는 친구한테 내가 어떤 진도를 설정을 해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 박서혜 이름 앞에 클릭을 하고요. 여기 이제 과정 설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 설정을 눌러서 여기 보이시죠? 이 과정 설정을 눌러서 진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스마트 LMS 교육 영상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정을 이제 추가를 할 때 뭐 원하는 과정에 클릭을 하면 될 건데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도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강의형 학원이다. 나는 3-1을 뭐 2달 만에 나갈 거다. 라고 하면 2달 동안에 우리 학원 오는 회차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원에 오는 회차가 예를 들어 24번이다. 그럼 24를 딱 입력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진도바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딱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진도가 추가가 되고요. 이제 댓글 눌러놓으면 실제 이 박서의 학생한테 여기 보이시죠? 방금 설정한 3-1 L1 과정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진도바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현재는 플랜과 나우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단 이제 이 플랜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에 대한 진도를 이 진도바를 24등분을 해서 한 칸씩 움직입니다. 왜? 아까 저희가 입력한 숫자가 24기 때문이죠. 나우는 아이가 한 만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진도가
당연히 나우가 더 빨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약속된 진도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이 진도바부터 먼저 설정을 하시고 아이 입장에서 아이 창으로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자, 아이 창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학생 인증번호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뭐 인증번호 저장 눌러놓으면 당연히 저장되는 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 이름 넣고 아까 아이 이름 박사였죠. 네, 밑에 있네요. 그리고 아이 기본 세팅 비밀번호값 넣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본인한테 설정되는 과정이 보이는데 방금 설정한 게 이거였죠? 3-레론 과정. 자, 아이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가 이렇게 진도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이창에서 진도 계획과 현재 진도와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우랑 플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2가 뜨는 순간 아이는 무조건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보통 2블럭이 늦어지면 한 번의 보충은 진행이 필요합니다. 잠깐 제가 화면을 돌려볼게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 하단에 여기네요. 요 하단에 지금 진도바가 보이시잖아요. 이 진도바 같은 경우가 실시간으로 아이한테도 보이고요. 아이 화면한테도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엄마한테도 어플로 실시간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진도 정확히 지키셔야 되겠죠. 엄마랑 처음에 내가 3-1을 3달이면 3달 만에 나가기로 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학원 운영하다 보면 안 지킬 수 없는 진도가 되는데 이 진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일단 아이가 올 때마다 로그인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학원에 올 때마다 로그인을 반드시 진행해줘야 로그인 회차마다 진도바 플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아이가 집에 가서도 로그인을 하면 진도바가 움직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로그인을 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인증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아이는 집에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무리 로그인을 많이 해도 로그인은 한 회차로 계산이 되니까 하루에는 여러 번 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날에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른 날에는 진도바가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실제 학원에 올 때만 그러니까 로그인을 명확하게 시켜주시면 진도 플랜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원장님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선생님도 볼 수 있고 엄마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아이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된 진도가 늦어지면 무조건 보충이 된다는 걸 아이나 엄마한테 반드시 인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엄마도 굉장히 투명하게 진도가 오픈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도 갖고 태클을 걸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진도 관리 꼭 하시고요. 스텝 2입니다. 두 번째, 진도 관리가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뭐냐면 원장님이 충분히 수업을 원장님 원칙대로 제대로 하셨다고 하면 확인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테스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1일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복습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테스트에 대한 오답 관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단원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 환경과 동일한 등급 유지 테스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시험 환경이란 건 중간, 기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학기 테스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한 학기 테스트가 있으셔야 되고요. 에이블은 이 모든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다 구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일매일 해야 되는 테스트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는 아이창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아이창입니다. 진도바를 누르면 수업하기라는 버튼이 뜰 겁니다. 눌러볼게요. 수업하기라는 버튼이 뜨죠. 누르고 들어가면 실제 여기서는 네 가지 공간이 있어요. 렉처라는 공간, 데일리 테스트라는 공간, 3레이어드 테스트라는 공간, 오답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들으셔서 아실 거니까 오늘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중점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내가 2시간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2시간 수업만큼 나간 진도가 있을 겁니다. 이 렉처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 원장님이 2시간 수업 동안 나간 진도가 있을 거예요. 수업은 2시간을 하시던 1시간을 하시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나간 진도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렉처 문제, 저희는 이걸 개념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렉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영상이 있고요. 조금 키워볼까요?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영상 버튼이 있고 문제 버튼이 있습니다. 영상 버튼은 사실 아이가 보든 안 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진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보이시죠? 이 문제. 원장님이 수업 나간 만큼 아이가 이 문제를 거기에 맞게 풀어주면 되고요. 원장님 진도만큼. 그때 만약 문제 풀다가 문제를 들어서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난 이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백해서 아까 나왔던 이 영상을 보고 풀어도 됩니다. 물론 원장님이 수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아이는 영상을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수업에 집중을 못했거나 까먹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단위 개념 영상을 보고 문제를 다시 풀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는 건 단위 개념 영상까지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영상을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아이가 원장님한테 처음 배운 거니까 혹시 첫날 제대로 못 배웠으면 단위 개념은 스스로 영상 보고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인지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저희가 부르는 개념 테스트, 렉처라는 공간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이 렉처라는 공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조금 줄여서 렉처라는 공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개념 테스트를 확인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일리 테스트라는 건 뭐냐? 이 렉처라는 공간에서 푼 문제의 유사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유사 문제를 언제 이 렉처라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 다시 말해서 2번 로그인 후에 데일리 테스트의 자동 생성이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동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문제는 언제 푼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렉처라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여기서 자동 생성이 돼요. 1회 몇 문항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데일리 테스트는 다시 다음에 풀어야 될 게 이 3레이어드 테스트인데요. 데일리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렉처라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생성되라고 하면 3레이어드 테스트는요. 실제 아이가 지금은 당장 아는 문제 같지만 저희가 보통 렉처랑 데일리나 오답에서 푼 문제들을 학습 이력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거는 지금은 방금 알려줘서 또는 어제 알려줘서 아는 문제 같지만 일주일 후나 한 달 후나 뭐 2주 후는 못 풀 것 같으면 선생님이 설정한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영상 링크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3레이어드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1회 몇 문항이 써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지되셨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렉처 들어가서 온라인 문제를 풀고요. 온라인에 있는 쉽게 말하면 단위 개념 형성 연동되어 있는 개념 테스트를 풀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는 실제 일주일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3레이어드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3레이어드에서는 오답에 간 문제들을 선생님한테 질문한 문제가 다시 일주일 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화면을 돌려보고요. 아이들이 실제 이렇게 온라인에 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 온라인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온라인상에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잠깐만 같이 볼게요. 여기 보이시면 이런 서술형 페이퍼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형 페이퍼는 에이블 자료실에 들어있으니까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공동구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동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풀게 되어 있고요. 데일리에서 푼 건지 오답에서 푼 건지를 명확하게 이 위쪽에다가 보이시나요?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오답인지 렉처인지 3레이어든지. 맞죠? 그 다음에 문제번호는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보이시죠? 조금 더 가까이. 문제번호 반드시 써줘야 되고 단원명, 풀이과정 써도 됩니다. 아이들이 단원명 귀찮다라고 하면 안 써도 되지만 문제번호는 반드시 명시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풀이과정 쓰고 맞는지 틀렸는지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자, 뭐 요거는 사용 방법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실제 이제 이런 종이에다 이렇게 아이가 학습 이력을 남기고 가면요, 이건 반드시 이런 파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아이가 내고 갈 수 있게끔, 네, 학원에 비치하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고 간 거는 저희 요거 이제는 에이블 페이퍼 아시죠? 포스트잇 기능 있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 공동구매 하셔서 이런 데다가 학습 이력을 보시고 문제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학습 이력 점검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 창에서 오늘 푼 문제 들어가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학습 이력 점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붙여주는 거는 왜 붙여주냐? 이거 왜 붙여줘요? 아이가 여기서 뭔가 학습 이력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멈춘 지점을 찾고 아이한테 어떤 미션을 줄 건지에 맞춰서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뒤쪽에서 이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시 여기 화면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요. 아이는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렉처 들어가서 진도 나간 만큼 문제를 풀고요. 데일리 3레이어드는 생성돼 있으면 1의 몇 문항 생성돼 있으면 무조건 풀고요. 오답은 0개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확인 학습에서 해야 될 에이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학습량은요. 선생님이 2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면 에이블 온라인은 1시간 정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수업하시면 에이블 온라인은 30분 정도 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마다 진도량은 다르기 때문에 문제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 창으로 돌아가서 아이의 학습 이력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 창에서 박사의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창에는 아이 창이랑 조금 다른 화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창에는 오늘 푼 문제라는 걸 학생 걸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백해서 박사 학생을 다시 볼게요. 박사 학생 여기 있으면 이 박사 학생 이 과정에서 과정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오늘 푼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오늘 푼 문제에 들어가면 학생이 당일날 푼 날짜별로 문제가 정리되어 있고요. 당일날 푼 문제들을 날짜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푼 이력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서술형 페이퍼에 오프라인 서술형 페이퍼에 아이가 다 기록을 해놨을 거니까 저 이력 내용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면 에이블 페이퍼를 붙여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쉽게 제가 학습이력 점검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단번에 맞춘 문제 있죠. 이렇게 단번에 맞춘 문제는 굳이 학습이력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아이는 이렇게 단번에 맞춘 문제는 대부분 시험 때 바로 단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학습 이력 점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틀린 이력이 있는 문제는 빨간 표시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틀린 이력이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학습 이력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춘 문제들 옆에는 1부터 9까지 숫자가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너무 작나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1부터 9까지 이렇게 숫자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1을 클릭한다 그러면 한 번 로그인 후에 저 문제가 다시 3레이어드에 출제가 되고요. 뭐 3을 클릭한다 그럼 3번 로그인 후 9를 클릭한다 그럼 9번 로그인 후에 저 문제가 3레이어드에 출제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복습을 시키고 싶으면 맞춤 문제도 복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틀린 이력이 있는 건 시간 명확하게 보세요. 몇 분에 풀었는지. 보통 시간이 짧게 계속 연결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풀고 안 돼서 답을 이것저것 찍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시간 명확히 보시고 아이가 무슨 정답을 써서 틀렸는지도 확인하시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게 정답인지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런 서술형 페이퍼에 아이가 어떻게 썼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실제 아이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지가 인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식 자체를 전체식으로 바꿔 적어야 돼 라고 하면 이런 에이블 페이퍼를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여기 이제 맨 윗단에 전체식으로 바꿔 적어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틀린 이력이 있는 문제만 확인을 하면요 아이한테 학습 이력을 점검해야 될 게 1회차 학습 분량 기준으로 보통은 10문제 안쪽일 겁니다. 그래서 학습 이력 점검하는데 그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아이가 생각이 멈춘 점을 반드시 찾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학습 이력 점검을 하다 보면 에이블 온라인에는 개념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복수 테스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과제를 제대로 못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다음 과제를 제대로 못해올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미리 외부 교재를 이용해서라도 부교재를 하나 설정을 하셔갖고 아이가 생각이 멈춘 지점부터 걔에 맞는 문제를 준비해 두셔야 실제 수업에서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아니면 미리 아이를 불러서 보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업을 성취감 있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에이블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남은 학습 이력을 반드시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학습 이력 점검된 부분에 이렇게 에이블 페이퍼를 붙여놨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파일처럼 이렇게 넣어놓고요. 실제 아이는 이 파일을 꽂아놨다가 아이가 들어와서 등원했을 때 아이한테 주면 되고요. 이 파일에 있는 학습 이력 점검부터 먼저 고치고 오늘 진도를 나가거나 과제 검사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습 이력 점검하고 서술형 페이퍼 쓰는 거는 꼭 챙기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쁘게 다 첨삭을 스스로 끝내놓은 거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모아놓으세요. 외부 파일 하나 만들어서 학원에다가 비치해서 모아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에이블 보고서 만들 때 첨부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거는 서술형 첨삭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서술형 첨삭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좋은 팁 드릴게요. 이런 서술형을 쓸 때는요, 이런 서술을 쓸 땐 서술형을 이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잡으세요. 하나는 객관식 문제에서 옳지 않은 이유를 쓰는 건 반드시 시켜주시고요. 답만 띡 쓰지 말고 옳지 않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이유 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믿고 옳지 않은 이유 쓰는 거 꼭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분식 말고 무조건 전체식 적는 거, 이거는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혼합 계산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만 잘 잡아주시면 실제 아이가 이걸 이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다 작성된 건 에이블 보고서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에이블 진도를 나가게 되면 제가 에이블 화면에 넘어가 볼게요. 다시 아이처럼 잠깐 들어가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에이블 진도를 나가게 되면요. 실제 학생은 이런 렉처의 개수가 전체 이제 렉처의 문항수가 99개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점점 이 숫자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쭉쭉쭉 나가지겠죠. 그럼 그 진도에 맞게끔 우리는 보고서를 뽑을 수가 있어요. 보고서 뽑는 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학생의 어떤 보고서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저희가 스마트 LMS 교육 영상 링크에 다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이제는 에이블 보고서 생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실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요. 뭐 눌러주시면 이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생성을 해주시면 실제 여기 에이블 보고서 결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생성한 보고서가 없어서 없는데요. 하나만 생성을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보고 생성 누르고 뜨면 제가 뭐 2-2-를 누르고 날짜 맞춰서 보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다고 뜨죠. 그러면 다시 에이블 보고서 결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는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날짜로 생성이 된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알림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알림 보내기는 실제 어플로 엄마한테 이게 바로 전송이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기간을 이 보고서를 기간에 맞게 눌러주시면 보고서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보이는데 실제 지금 이건 내용이 조금밖에 없는 게 지금 문제를 하나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화면을 바꿔서 실제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보고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같이 보실게요. 이런 보고서들이 이렇게 생긴 보고서들이 만들어져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보고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내용도 어떤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는지는 저희 교육 영상 링크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거는 아이 기본적으로 진도 상황들이 있고요. 여기 진도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를 몇 문제나 한 번에 풀었는지, 두 번째 풀었는지, 세 번째 풀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통계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렉처. 아이가 단위 개념 영상이랑 연동되어 있는 문제 푼 정답률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한 번 정도 듣고 풀었을 때 어떤 정답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치로 단원마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과제까지 끝난 선생님이 과제 피드백 다 주고 나서 데일리 테스트 본 거예요. 이것도 단별로 쭉 있죠. 이런 통계치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코멘트를 써놓은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안 쓰면 이 장은 안 나옵니다. 근데 코멘트 써준 것들은 실제 선생님 쓰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보고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은 2달 간격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2달 동안 학습한 이력들을 합쳐서 보통 2달 간격으로 해주시면 보고서가 이쁘게 나올 거고요. 실제 보고서를 출력을 하실 땐 저희가 이런 레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공동 구매하셔서 이 레터지에다 출력해 주시면 보고서가 좀 더 이쁘게 나온다는 거. 이 레터지 출력 안 하고 A4에 하시면 이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터지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는 그냥 A4에 이 테두리가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잉크 소비가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레터지를 만들어서 이 테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레터지가 훨씬 더 잉크 값보다 싸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A 보고서는 2달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쁜 보고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보고서들과 아까 뭐죠?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서술 해놨던 거, 서술은 첨삭 들어갔던 것까지 이렇게 첨부해갖고 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하나 있죠? 짜잔. 등급유지 테스트라는 게 있죠. 등급유지 테스트가 뭐라 그랬죠? 이것도 모르시면 등급유지 테스트 교육영상 링크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단원 테스트 같은 건데 학교 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학기 단위로 만들어놨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위로. 그래서 이 시험도 마찬가지 반학기가 끝나면 보고요. 2달에 한 번은 반학기가 당연히 끝날 거니까 이런 성적표를 출력해서 마찬가지 앱을 보고서 만들 때 같이 첨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봉기를 통해서 열제분을 하세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셔가지고 책처럼 만들어집니다. 열제분을 하면 2달에 한 번 어머님한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에이블을 활용을 하시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아이가 생각이 멈춘 지점을 학습이력 점검을 사전에 통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네 라는 거를 갖다가 재차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들한테 이제까지 2달 동안 열심히 한 학습 이력들을 충분히 상품성 있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한테는 어플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도 성적들이 가니까, 물론 어플 기능을 원하시면 끌 수도 있지만 성적들이 가니까 그 성적들이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 다른 학원들은 다 숨기려고 들잖아요. 근데 에이블은 투명하게 오픈해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엄마랑 공유하고 협의해서 진행한다라는 거. 그걸 강점으로 내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는 학습이력 점검 시스템, 그 다음에 누적 복습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에이블엔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엄마한테 실시간으로 오픈되는 투명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강조해 주시면 훨씬 더 에이블을 잘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